벌써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괜히 5월이라고 하면 설레지 않으세요? 많은 공휴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5월달은 축제 기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첫 곡은요. 네, 처음 등장해봤습니다. 오늘 정스나잇의 첫 게스트가 추천한 곡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봄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올게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널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봄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듯한 순간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우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봄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언제이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스나의 새 정디입니다. 네, 이 새벽 아직 잠 못 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게스트 이하승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본 이유는요. 이제 이하승 씨는 자타공인 이제 젊음을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센스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이렇게 매번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적이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이하승 씨 모시고 한번 우리가 오늘 저녁 레벨업 되는 방향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을 이하승 씨께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요새 날씨가 봄이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해서 일단 제일 생각나는 게 봄날이라는 곡이었고요. 제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해서 오늘 추천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겠네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하승 씨의 이제 청소년기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인기가 많으니까 쭉 이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게스트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좀 아는 사이다 보니까 많은 웃음이 나긴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왜 봄날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멜로디가 좋아서 그런가요? 방탄소년단 곡이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타이틀곡으로는 시끄러운 곡밖에 없었는데 좀 시끄럽다고 하기보다는 비트가 굉장히 쿵쿵쿵쿵 거리는 게 많았었는데 뭔가 처음으로 좀 잔잔한 타이틀곡이 나와서 그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들을 때면은 그 당시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생각이 나서 많이 듣습니다. 오, 하승 씨는 이렇게 방송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이제 말하기 센스도 센스이지만 이게 하승희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곡에 대한 명료해요. 자신의 이제 주관도 있지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곡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도 잘하고 곡도 추천을 잘하고 전 또 처음 느꼈던 거예요.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는 뭐 쩔어도 이렇고 DNA도 그렇고 굉장히 쿵쿵대는 비트가 많았다면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느낌의 봄날이었던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첫 곡을 소개해 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하승 씨를 모신 이유는 하승 씨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자신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른들이나 남녀노소 그리고 이제 어른들 그 또래 그 아이들을 불문하고 말을 상대방이랑 같이 잘 건네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FP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좀 거리감이 처음엔 없겠네요. 부담감?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혹여나 제가 잘못 질문을 했다가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 성격이어서 어디서 오셨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차 싶었던 이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얼어붙던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해라고 이제 다시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더 안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만약에 아차 싶어 하는 내가 발언을 했을 때 하승 씨만의 이제 정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 눈치가 빠르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아차 싶은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표정을 한번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좀 신뢰되는 질문인가 싶으면은 빠르게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농담 삼아 던지듯이 하고 또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걸 물어봐요. 아, 약간 시간을 두지 않는다. 네. 시간, 근데 눈치가 정말 빠르신가 봐요. 그 사람의 약간 일그러지는 표정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편인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집이 세 자매 둘째다 보니까 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인다고 보통 말은 하는데 저희 집안은 잘 치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특화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여자들 안에서의 일단은 작은 사회생활이 있었으니까 그런 큰 사회생활을 했을 때 조금 더 거리감이 눈치가 없이 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네. 이제 세자매 중에서 둘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다자녀가 요 근래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네. 다자녀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장점이 있나요? 혹은 단점이 있나요? 혹은 장단점 중에 하면 장점 몇 %, 단점 몇 %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둘째로서. 제가 형제 자매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집에 들어갔을 때 심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친구 또 어쩌다 보면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로서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언니가 원하는 걸 다 사주고 동생이 바라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 SNS에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부모님이 엄마가 낳아준 내 꼬봉 동생 이제 또 동생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낳아준 내 ATM기 언니 그러면 이제 하승 씨의 이제 수발을 들 사람과 많은 거를 제 지갑과 하인이 생긴 거죠. 그래도 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은 이제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습관이 있다 보니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지금 저희의 방송이 12시부터 새벽 1시에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잠 못 드는 이 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은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매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곤 하는데 일단 책이나 이제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에서요. 거기 안에서 가장 생각이 났던 거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얘기할 때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탠스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에 공감 가시나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제가 잘 웃는 편이어서 그게 좀 가장 크게 상대방한테 좋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해도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상대방의 공감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연예인, 뭐 좋아하는 뭐 운동이면 운동. 꼭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보통 다가가기 쉽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화승 씨는 ESFP? 네.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외향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 동생 중에서 한 명이 내향인이에요. 극내향인 이런 사람들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콱콱 막혀버리면 좀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 텐데 하승 씨처럼 공감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야기를 잘 웃으면서 흘러갈 수 있게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하승 씨는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있으실까요? 저 중국 드라마 요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중국 드라마가 인기일까? 원래 중국 드라마를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는데 요 근래에 부쩍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옛날부터 봤던 입장으로서 요 근래 뭐 중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 뭔가 한 가지를 뽑자면 일단 그 유튜브나 OTT 같은 것이 홍보가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 드라마가 옛날에는 진짜 재미없는, 그러니까 별로 흥미가 없는 소재를 많이 다뤘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현대물도 많아졌고 그 고장극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 나라로 말하자면 사극. 네, 사극도 옛날엔 진짜 웃기게 생기게 나왔다면 지금은 좀 배우들을 잘 꾸며주고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아요. 갑자기 변한 문화에 대해서도 저희 2부 때 같이 이야기를 찐득하게 나눠볼 텐데요. 하승 씨, 하승 씨, 혹시 2부 들어가기 전에 추천해 주실 곡이 하나 있으시다면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요새 제가 듣기 시작했던 그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왜 오늘 날씨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날씨 조금 흐리잖아요. 근데 왜? 소문의 낙원을 들었을 때는 막상 밝다고는 느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날씨에 듣기 좋다 좋아요. 느꼈습니다. 좋아요. 하승 씨가 추천하신 5월달 첫 시작에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실게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의
on fire. Everything gas is fi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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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what you're saying.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She wanna dance on fire. Everything gas is fire. No one's staying too close, too close, too fire. Give me that gasoline, give me that make me feel, give me that make me sweat, something I can't forget. Burning out with my style, reading the flame go wild, it's still under the breath. Club goes psycho, might take you viral, I go full thriller tonight. Club go crazy like Britney, baby, hit me with it one more tim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She wanna dance on fire. Yeah, everything gas is fire. Don't stand too close, too close, too fire. It's fire. It's fire. 뜨거워 뜨거워 밝은 완전 아주 뜨거워. 무서워 무서워 한겨울에도 엉들 필요하고 Raging 막 돌아 춤을 춰 쭈뼛쭈뼛 즐겨워 말 고민에 당겨들어 번지고 들어 Club goes psycho, might take you viral. I go full thriller tonight. Club go crazy like Britney, baby. Hit me with it one more tim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She wanna dance on fire. Everything gas is fire. Don't stand too close, too close, too fire. It's fir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Everything lit is fire. Everything big is fire. She wanna dance on fire. Yeah, everything gas is fire. Don't stand too close, too close, too fire.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과 BTS의 FYA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릴스로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귀에 익숙하거든요. 또 워낙에 요 근래에 나왔던 악뮤의 신곡이다 보니까. 근데 BTS의 FYA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분명 이거는 오늘 하루의 방송은 이제 하승 씨의 이제 센스 있는 노래 선곡으로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왜 BTS의 FYA를 추천해 주셨는지 한번 묻고 한번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가장 최애로 좋아하는 곡은 봄날이라고 했는데 왜 2부의 시작은 FYA를 추천하게 되셨나요, 하승 씨? 네, 일단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수록곡 중에 아리랑의 수록곡 중에 있는 곡이고요. 사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콘서트 가서 직접 들어보니 그 쿵쿵거리는 비트가 너무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고향에서 했던 방탄소년단 콘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또 이번엔 무슨 부산에서도 콘서트를 낸다고. 맞아요. 6월 12일, 13일 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6월 13일에는 또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티켓팅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하승 씨는 이제 한류,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시겠어요. 사실은 요즘의 한국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K 콘텐츠가 달했다. 그쵸. 저도 처음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했을 때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질 줄은 몰랐는데 또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정상에 서 있고 그 방탄소년단이 또 K 컨텐츠를 널리 알리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네요. 맞아요. 저희 방송이 딱 처음 시작할 때 그 고윤정 배우님이 요 근래 나온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걸 먼저 좀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랑 통역이 될까? 이 안에서 솔직히 남자 여자 안에서 서로 간의 표현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았는데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네. 그런 것처럼 언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 이제 그런 콘서트장에 가면 저 궁금한 게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겠어요. 네. 요번에 고향에 가니까 내가 LA에 온 건지 아니면은 경기도 고향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동아시아죠. 한국, 중국, 일본의 컨텐츠가 정말 날로 갈수록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를 마치긴 했었는데 중국 드라마도 점점 우리 한국인이 보게끔 좀 선진이 되고 있고 네. 한국 드라마도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한국을 알리고 있고 일본은 대표적인 게 일단 애니 그쵸. 애니도 워낙 잘 만드는 건 유명했지만 더욱더 뭔가 좀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와. 그러면 하승 씨께서는 막 한국, 중국, 일본 뭐 한국은 살고 계시니까 중국, 일본 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는 요즘은 부쩍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중국 가서 약간 경치를 보고 싶다? 그 넓음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일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본을 가면은 맛있는 것들도 많고 귀여운 것들도 많고 좀 그런 게 많으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뭐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저도 요즘에 부쩍 중국을 생각한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물론 저는 한국, 중국, 일본을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다 반반씩 다 있는데 이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 중국에 만약에 놀러 가서도 뭐 북경오리나 만리장성 갔다 오던가 뭐 그렇게 큰 거밖에 없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요 근래 SNS에 뜬 해외 사진을 보면 왕홍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이 너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왕홍청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왜 중국이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할까가 가장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고 일본은 워낙에 이제 좀 어린 시절부터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한 편이어서 하지만 그 일본이 주는 향기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일본스러운 그런 그 아기자기한 아날로그 감성이 막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리고 제가 중국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장면이 실제로 있을까를 한번 보고 싶었었고 그냥 중국어를 한번 말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중국어로 말을 시켜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옛날에 엄청 그 고등학교 때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 갔던 중국과 지금 갔던 중국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것도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막 또 생각해서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도 한국 안에서도 되게 고즈넉한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한국의 중심지에서 나왔습니다. 막 중심 학군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중심지에서 학교를 나와서 그 안에 고즈넉한 향기를 맡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게 한국도 뭔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전에 갔던 곳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짐을 느끼는 게 이제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저희 지금 한중일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더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 뭐지? 차무이 나오는 드라마, 고윤정 나오는 드라마 아까 이야기 살짝 했잖아요. 이 사람 통역될까요? 네. 거기에 배경 일본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하승 씨가 혼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혼자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네. 오, 안 무서우세요? 딱히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 말고 일본? 네. 중국은 아직 너무 커가지고 혼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본도 뭐 혼자 가면 위험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일본을 혼자 갔다 온 애들이 많고 그 보여지는 유튜브로 보여지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정수님은 뭐 일본을 혼자 가실 수 있나요? 저 정디예요, 정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도전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중국도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사실 혼자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해요. 하승 씨한테는 처음 이야기. 혹시 뭐 인도인가요? 맞습니다. 아직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근데 네.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인도는. 그죠. 제가 아는 언니 중에서도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인도를- 혼자 가면은 보통 백장이 아니면은 힘들긴 하겠죠. 그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인도를 정말 가보고 싶고 인도와 이집트를 한번 가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집은 잘 못 가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제 동생과 함께 타보고 싶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딸인데 막내 동생이 좀 어려요. 저랑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둘째 동생이랑은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대학교를 가고 같이 가야지 했는데 아뿔싸 저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잘 못 가봤다는 게 조금 슬픕니다. 그러면은 그 정디님도 그 이 사랑이 통역 가능할까요? 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혹시 극 중에 차무이가 자신이 된다면 그 사람과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차무이가 연애하는 사람은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 아닌가요? 그거를 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 아니 아주 그냥 진행을 잘하시네요. 저는 약간 글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과연 근데 연애를 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약간 좀 개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도 사실 제 안에 벽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단 말이죠. 사람을 볼 때. 그럼 막 사랑까지는 안 하고 그냥 친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하승 씨와 이제 3부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3부에서는 저는 하승 씨와 청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2부에서 3부 넘어가는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외여행 혹은 이제 그런 설렘에 관한 곡을 추천한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해외여행과 설렘? 약간 새로움? 지금 말한 건 도전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일본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노래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정용화의 넌 내게 반했어. 왜요? 그냥 요새 많이 듣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곡 하나 듣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정용화의 넌 내게 반했어.
우연히도 그렇게 우리 시작됐나 봐. 처음엔 사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사랑일 줄이야. 심장이 막 자꾸만 두근두근 거리고 날 보면 미소만 흐르고 네 맘도 모르게 날 사랑하게 된 거야.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달콤한 내 사랑에 녹아버렸어.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황홀한 내 눈빛에 취해버렸어. See my eyes 넌 내게 빠졌어. See my eyes 넌 내게 반했어. 사랑은 갑자기 운명처럼 오나봐. 어느 날 찾아온 소나기처럼 나 적셔놓고 그게 사랑일 줄이야. 눈 감아도 자꾸만 문득문득 떠올라. 빨개진 얼굴을 볼 때면 네 맘도 모르게 날 사랑하게 된 거야.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달콤한 내 사랑에 녹아버렸어.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황홀한 내 눈빛에 취해버렸어. See my eyes 넌 내게 빠졌어. See my eyes 넌 내게 반했어.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해 이제 널 사랑한다 고백할 거야.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해 내 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 See your eyes 나만 바라봐줘. See your eyes 난 너를 사랑해. 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나도 모르게 넌 내게 반했어. 네, 정용화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씨. 3부예요. 딸랑딸랑.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하승씨와 마지막 3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승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라기보다는 궁금하다, 한번 해야겠다 하면 하는 성격이라서 뭐 봉사 동아리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도부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회와 선도부가 따로 있었어가지고 총학생회장 하면서 선도부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랑 교환학생으로 대표로 가서 교환학생도 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독서토론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독서토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리는 거는 이제 하승 씨가 이제 수행평가로 그쵸. 이 노래로 수행평가가 그 노래를 정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 당시 신곡을 했을 때 저희는 G.O.D의 어머니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다 같이 시청을 한 후 모두가 울고 선생님이 극찬을 하신 후 계속 그 후년에도 이 뮤직비디오가 본보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수행평가에서도 이제 후대에 남길 만큼의 사실은
과제 좋은 성적을 어, 받았죠. 뭐 성적뿐만 아니라 과제 업적을 남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 목소리로 소통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봐도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촌스럽지도 않고 10년 전 아닌가요? 그쵸. 영상 가지고 있어요. 네. 오, 나중에 괜찮으면 공개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후대에 가서도 촌스럽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좀 그쵸.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이런 게 고등학교 생활을 학생회 선도부, 봉사동아리, 독서동아리 그리고 과제까지 이제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면 이제 대학교 와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대학교 와서도 저희 아버지의 꿈이 응원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춤을 잘 못 추는에도 불구하고 응원단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활동은 안 하지만 자주 나가서 후배들을 잘 돌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할 때도 그냥 여러 학과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이 여러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회, 대학 그 학과 학생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뭐 여자 학생들을 대표하는 여학생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엿장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제가 그 응원단 때문에 응원단에 너무 빠져 있어서 잘 활동을 못 하게 돼서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단과대학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기획부장으로 2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계속 친구들이랑 여러 동아리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차게 보냈었습니다. 대학생활도. 그러면 이런 청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청소년기, 대학교 청춘까지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럼 하승 씨는 이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약간 추천을 한다라는 주의일까요? 저는 일단 저처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사공이 산으로 갈 때가 있어서 그 누구한테도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길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도 뭐 이런 활동을 안 하셨다면 그냥 하나 정도는 그 단체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억이 생기니까요. 그쵸. 이제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하승 씨도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생활을 보면 저는 하승희 씨만큼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뭐 학생회도 안 해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엿장을 했냐? 엿장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저는 못 해봤고 온 거지 하나의 단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 미친 듯이 정말 쭉 달려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후회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훗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뭐 못 해본 사람들도 그 안에서의 대학생활, 청춘생활을 좀 많이 즐겨봤으면 하죠. 네. 저는 이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이제 대학에 온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물어봐요. 너는 혹시 꿈이 뭐냐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저는 돈 많은 백수요. 그래서 그건 나도 그게 꿈이란다. 정말 그 직업적인 꿈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자주 바뀌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실 나는 자주 바뀐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승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하승 씨의 말처럼 여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공이 뭐지? 뭐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이나 이렇게 막 안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20대를 충분히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쵸.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거죠. 그쵸. 그 안에서 후회는 하지 않잖아요. 네. 후회는 안 합니다. 그만큼의 추억을 많이 쌓았고 경험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타임캡슐을 타고 하승 씨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했으면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으세요? 이 얘기를 아까도 했었는데 저는 2018년도 여름에 가서 그때가 딱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던 해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세상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로 정했는데 그때로 가서 저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일단 비트코인을 살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로또 번호를 외워서 가도 저희 가족은 기억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주식으로 하고 제가 숨겨놓기로. 그쵸. 사실 계좌만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한들 이제 하승 씨가 나중에 로그인으로 이제 뭐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하면 찾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2018년이라고 하면 진짜 급변하기 전에 굉장히 잔잔한 한 해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이제 급변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전년도 막 2017, 18, 19년도를 보면 뭐 아무 뭐 탈 없이 무난하게 이제 이런 세상살이도 쭉 이어졌던 것 같고 네. 내 인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땐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그냥 대학 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한 해였던 무난한 해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갑자기 뭐 태풍이 많이 온다던가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1년도, 22년도까지 거의 쭉 이어졌다가 또 한 번의 급변기 23년도 갔다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2026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은 올해. 뭔가 지금 그냥 힘들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요즘 하지만 2027년, 2028년은 뭔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6년에 조금 혼란기고 힘들고 이렇게 다 같이 힘들고 지나간다면 27, 28년도에는 좀 조금 적응을 하고 안정을 찾아가겠죠? 하승 씨는 사실상 살아오면서 가장 이거 좀 잘 안 풀리는데 했던 한 해가 있어요. 작년? 작년? 왜 작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급변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지난주에 같이 정스나잇에서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내 시기는 반드시 오는데 그 전에가 항상 암흑기다. 사람의 암흑기가 있고 그 안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암흑기를 잘 버텨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힘들었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괜찮아졌나요? 근데 4월? 작년은 저의 암흑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예. 뭔가 암흑기라고 하면 올해가 암흑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내년에는 꽃이 피지 않을까. 좋네요. 근데 그렇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024년에가 가장 내 힘으로 가장 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쳤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했는데 사실 24년보다 25년이 낫고 25년보다는 26년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점점 상승 곡선을 타면 좋겠지만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도 삶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벌써 우리 하승 씨랑 만나뵌 시간이 얼마나 오래가 됐는지 방송이
6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허. 하숙 씨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에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재밌었나요? 일단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이 재밌었고요. 네. 제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까지 이제 하승 씨가 추천해 주신 음악으로 또 마무리를 짓게 될 건데요. 어떠세요? 이제 목소리로 자신의 자신의 목소리를 마이크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말했던 말이랑 말했던 소리랑 좀 다른가요? 마이크로 건네오는 게? 아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전 평소에 제 영상을 녹음하고 잘 듣는 편이어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기할 뿐. 아, 근데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는 기간은 좀 길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칭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스나인 마지막 곡을 이제 하승 씨가 추천해 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고픈 음악 있으실까요? 마지막 추천이라. 마지막 추천. 지금 시간대는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 노래는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일본 노래 한번 하시죠. 큐티 스트리트의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왜 이 곡을 추천하셨죠? 세상 살기 그냥 팍팍한데 그냥 새벽 1시에 잠들 깨시라고. 잠자게 하는 게 아니라 잠 깨게 이제 이때가 귀엽게. 제일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이라서. 어차피 내일 주말인데, 그죠? 네. 내일 주말인데 재밌게 한번 큐티 스트릿의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듣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지금요? 네. 큐티 스트리트에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 듣고 잘 자요. 이거 내 위기소방 얼마 안 남았잖아. 발이 안 가면 이건 지나갔지. 나 몰라 더 말릴 순 있어도 내 지식 다 한다면 시간이 없어도 나 완전 귀여워질 수 있다고. 아무래도 조금 늦은 것만 같아. 그래도 세월의 플라이버시 걱정할까 다들여 택시 메이크업 레전드도 우원준 머릿속에 고단한 내 꿈에 비하면 잊어도 씻으면 내 꿈이겠지. 이렇게 귀여운 날 봤어. 제발 용서해줘 부탁해. 제발 적은 어떠한데도 이제 너 이리 귀엽다면 더욱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 좀 잘해줘. 별의별 방법으로 지금은 설레게 해. 매력은 키워서 저 귀여움으로 새겨져 뭐 하와이 닿게 줘.